안녕하세요. 요즘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목돈 1억 원, 이거 어떻게 안정적으로 굴릴까 고민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당신을 위해 좀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연단리 7, 8% 최저 보증, 이걸 내세운 종신변액 연금보험인데요. 숫자만 들으면 귀가 확 솔깃해지죠? 오늘 이 상품의 실체를 좀 파헤쳐 보려고요. 저희가 연금 박사, 머니스쿨, 투동자 연구소, 또 KBS 라디오 인터뷰, 보험저널 TV, 그 이민수 대표 채널 분석이랑 조선비즈 기사까지 하여튼 다양한 자료들을 정말 깊이 있게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상품이 도대체 뭐고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 또 장점, 단점은 뭔지, 특히 그 논란 많은 세금 혜택 있잖아요. 그거 진실이 뭔지 좀 명확히 밝혀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만약 당신이 50대 남성이고 딱 1억 원을 이 상품에 넣는다. 그럼 70세부터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다른 대안하고 비교하면 뭐가 나을까? 이거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상품, 최저보증 종신변액연금보험. 이름부터가 좀 기네요. 이거 정확히 어떤 상품인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생명보험사에서 파는 변액연금 보험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액이니까 당연히 납입한 보험료 일부는 펀드에 투자되고요.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고객이 낸 보험료 원금에 대해서 특정 기간, 예를 들면 20년 동안 연 단위로 7% 또는 8%의 수익률을 최저 보증해 준다는 거죠. 연출 8% 보증. 와, 이거 진짜 혹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할 게 있다면서요. 그냥 넣어두면 다 되는 건 아니라고. 바로 그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요. 이 최저 보증 수익률이라는 게 오직 평생, 그러니까 종신연금으로 받을 때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종신으로 받을 때만요? 네, 맞아요. 중간에 해지하거나 목돈으로 찾아 쓰려고 하면 이 보증 수익률은 못 받아요. 오히려 투자 실적 안 좋으면 원금 손실 볼 수도 있고 그 사업비니 해지 공제니 이런 거 떼면 낸 돈보다 훨씬 적게 받을 수도 있죠. 그렇군요. 종신연금으로 받을 때만 적용된다. 그럼 그 7, 8%라는 숫자 자체는 어떻게 봐야 돼요? 연단리 8% 이것만 보면 와, 예금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시는 지점이 있어요. 광고에서 말하는 7, 8%는 단리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원금에 대해서만 매년 이자가 더해지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보통 금융상품 수익률 얘기할 때 쓰는 복리,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거랑은 좀 다르죠. 단리랑 복리는 차이가 크죠. 그럼 이 8% 단리를 복리로 대충 환산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그게 이제 여러 분석 자료들을 보면요. 연달리 8%를 한 20년이나 25년 이렇게 좀 장기간 기준으로 연복리로 바꿔보면 대략 연 4.2% 내외 그 정도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머니스쿨이나 투동자 연구소 같은 곳에서도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연복리 4.2%다. 이렇게 생각하면 물론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파격적인 고수익은 아닐 수 있다. 이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단리 8%의 마법 뒤에는 사실 복리 4.2% 정도의 현실이 있군요. 네. 그럼 이 연금은 구체적으로 돈이 어떻게 쌓이고 또 어떻게 받게 되는 건가요? 그 과정이 궁금한데요. 적립 과정은 일단 그 약속된 보증 기간 동안 예를 들어 20년이다 하면 그동안은 매년 원금 대비 7% 또는 8%씩 단리로 적립금이 부름하는 거죠. 물론 펀드 수익률이 만약 이것보다 더 좋으면 그 수익률을 따라가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연금을 받는 방식, 즉 인출 과정입니다. 연금 수령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10년, 20년 이렇게 정해진 기간만 받는 확정 기간형이 있고 평생 받는 종신연금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연 7, 8% 최저 보증 혜택은 오직 종신연금형을 선택해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종신연금형, 이걸 선택하면 평생 받는다. 노후 준비로는 진짜 든든해 보이긴 하네요. 그럼 매달 받는 연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받나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연금 개시 시점에 기대여명,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얼마나 더 살 것 같냐, 이걸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개시 연령이 높을수록, 즉 기대여명이 짧아질수록 월 수령액은 늘어나고 반대로 좀 젊어서 일찍 개시하면 월 수령액은 줄어들죠. 성별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고요. 보통 여성이 남성보다 기대여명이 길어서 월 수령액이 조금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품만의 아주 독특한 지급 방식이 있다면서요? 연금액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나이가 되면 확 뛴다고. 그렇습니다.
그 연금박사 채널에서 이 부분을 되게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보통 다른 종신연금은 개시 연령이 늦어질수록 연금액이 완만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최저보증연금 상품들은 주로 5년 단위, 예를 들어 60세, 65세, 70세 딱 이 시점에 연금 지급률이 계단식으로 크게 팍 오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단식이요? 와, 신기하네요.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 연금박사 채널 시뮬레이션을 보면요.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7% 보증 상품에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60세에 개시하면 월 1,000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요. 61세는 한 104만 원, 64세는 한 113만 원 이렇게 조금씩 오르다가 딱 65세가 되는 순간 월 133만 원으로 확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69세에 146만 원 받다가 또 70세가 되면 다시 월 169만 원으로 또 크게 오르는 거죠. 와, 진짜 드라마틱하게 오르네요. 아니, 1년 차이로 월 20만 원 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니. 와, 이거는 연금 개시 시점을 정말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골라야 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상품이 과거에 있었던 그 톤틴 연금이랑 좀 비슷한 원리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잠깐 언급된 내용인데 톤틴 연금은 가입자 중에 먼저 사망한 사람 몫이 살아남은 사람들한테 배분되는 방식이었거든요. 이 최저보증연금도 약간 중도에 해지하는 사람들이 내는 페널티나 뭐 포기하는 적립금 같은 게 재원이 돼서 끝까지 종신연금으로 받는 사람들한테 더 높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랑 비슷하다 이런 해석인 거죠. 그렇군요. 약간 제로섬 게임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럼 만약에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아, 내가 좀 일찍 사망하면 어떡하나? 그럼 그동안 부은 돈만 아깝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점은 대부분 상품에서 보완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보통 연금 개시하고 나서 일정 기간, 뭐 예를 들어 10년 보증, 20년 보증 이런 기간 안에 사망하거나 혹은 그때까지 받은 총 연금액이 내간의 원금이나 사망 시점 적립액보다 적다. 그러면 그 차액이나 남은 적립금을 지정된 상속인한테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낸 돈을 아예 못 받고 손해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난임동들이 진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입니다. 바로 세금, 그리고 건강보험료 혜택인데요. 특히 막 1억까지 비과세, 건보료 면제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 정말인가요? 네, 그 혜택 자체는 있는데요. 조건을 아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우선 비과세 혜택부터 보면요. 관련 법규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받을 때 이자 소득세 15.4%가 면제됩니다. 그 한도가 한 번에 내는 일시납은 1억 원까지, 매달 내는 월납은 월 150만 원까지, 이건 총 납입액 한도는 없어요. 입니다. 이 한도 안에서 10년 이상 유지하고 55세 이후에 종신연금 형태로 받으면 비과세가 가능한 거죠. 그럼 만약에 1억 원 넘게 일시납으로 가입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거군요. 네, 1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과세 이연이라는 혜택이 또 있어요. 세금을 당장 내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실제로 연금을 받을 때 받은 총 연금액이 내가 낸 원금을 넘어서는 시점부터 그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통 가입하고 수십 년 지나서 70대, 80대, 90대 이때쯤 돼서야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제일 뜨거운 감자, 건강보험료 면제는 어떤가요? 이게 사실이면 진짜 큰 메리트인데.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가장 좀 불확실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연금 박사 유튜브 채널 같은 일부에서는 1억 원 한도 내 일시납 연금이 특정 조건, 종신 수령해야 하고 원리금 다 소진될 걸로 예상되고 5년 이상 묵혀둬야 하고 이런 조건에 만족하면 연금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안 붙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확인한 KBS 일라디오 인터뷰 녹취록에서는 이영주 대표가 이 상품 설명하면서 건보료 면제에 대한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나 정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거나 또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건보료 면제 혜택은 확실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특정 채널의 주장이 있긴 하지만 바른 공신력 있는 출처에서 이게 교차 확인되거나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라서요. 따라서 건보료 면제 혜택을 너무 기대하고 가입하는 건 좀 신중해야 하고 반드시 가입 시점에 해당 보험사나 금융당국 통해서 최신 규정이나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게 필수적입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확인된 사실과 불확실한 부분을 명확히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비과세는 한도 내에서 가능성이 높지만 건보료 면제는 불확실하다. 꼭 직접 확인해야 한다. 네, 중요한 점이네요.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당신처럼 1억 원이라는 목돈이 있을 때 이걸 한 번에 딱 내는 일시납이랑 여러 해에 걸쳐서 나눠내는 적립식, 월납, 이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상식적으로는 목돈을 처음부터 넣고 굴리는 일시납이 유리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이게 흥미롭게도 과거에는 오히려 월납 방식이 최종 연금 수령액 측면에서 더 유리하게 설계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선비지 기사 같은 데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보험사가 일시납 상품의 지급률이라는 거, 그러니까 쌓인 적립금을 연금으로 바꿔주는 비율인데 이걸 월납보다 좀 낮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둘째는 월납은 오래 유지하면 보너스처럼 붙는 장기 유지 가산율이 있었는데 일시납에는 그게 없거나 적었죠. 그래서 똑같은 돈을 넣어도 월납으로 길게 유지한 쪽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그런 구조였던 겁니다. 아니, 보험사 입장에선 왜 그랬을까요? 좀 이상한데요? 뭐 추정컨대 일시납은 아무래도 해지율이 낮으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돈을 줘야 하는 부담, 즉 리스크가 더 크다고 봤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월납은 중도 해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 해지하면 돌려주는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은 경우가 많으니까 보험사에는 부담이 덜했을 수 있겠죠. 그럼 지금도 월납이 더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이 최근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긴 지점입니다. 그 이민수 대표 같은 전문가들의 최신 분석을 보면요. 2024년 하반기 이후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일시납 상품의 조건을 막 개선하면서 최대 연단리 7% 보증을 내걸고 지급률도 올리고 이렇게 경쟁력이 확 강화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이민수 대표가 제시한 시뮬레이션을 보면 40대 남성 기준으로 1억 원 상당액을 A사 일시납 상품으로 가입한 경우가 D사 월납 최고 상품보다 오히려 연간 수령액이 더 높게 연 1,498만 원 대 1,420만 원 나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와, 이건 진짜 중요한 변화네요. 그럼 옌델 정보만 믿고 월납이 무조건 유리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결론은 현재 시점에서 당신이 가입을 고려하는 특정 상품의 일시납 설계랑 월납 혹은 추가납입 활용 설계를 반드시 직접 비교해보고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통념이 더 이상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투자 관점에서 한번 보죠. 아니, 1억 원으로 이런 연금 상품에 평생 묶어두기보다 차라리 S&P 500 같은 미국 주식 ETF에 장기 투자하면 복리 효과로 훨씬 더 큰 돈 만들고 나중에 더 풍족한 노후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도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고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맞섭니다. 양측 주장을 한번 균형 있게 들어보시죠. 먼저 투자 우위론입니다. 주로 머니스쿨이나 투동자 연구소 같은 채널에서 제기하는 시각인데요. 이분들은 앞서 말했듯이 최저 보증연금의 8% 달리는 실제 복리 수익률로는 연 4%대에 불과하다. 이건 장기적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가치가 크게 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반면에 S&P 500 같은 우량지수 투자는 장기적으로 연복리 70% 아니면 그 이상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불어난 자산으로 나중에 훨씬 더 많은 연금 재원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논리죠. 또 연금 상품은 중도 해지도 어렵고 자금 유연성이 떨어지는데 직접 투자는 필요할 때 돈을 쓰기 용이하다는 장점도 강조하고요. 듣고 보니 설득력이 있네요. 평생 묶이는 돈보다는 내가 직접 굴리는 돈이 더 낫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겠죠. 안정성을 강조하는 쪽은 어떤가요? 돈을 주식에 전부 투자하는 건 상당한 위험 감수가 필요하다. 특히 은퇴가 가까워진 시점에서 시장이 폭락하기라도 하면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 변동성을 내가 견딜 수 있는지, 심리적으로 준비됐는지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둘째, 70대, 80대, 90세까지 이렇게 고령의 나이에 직접 주식 포트폴리오 관리하고 시장 상황 맞춰서 사고팔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리고 그게 과연 스트레스 없는 편안한 노후일까? 여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셋째, 최저보증연금은 시장이 좋든 나쁘든
확정된 금액을 평생 지급한다. 그래서 오래 살수록 유리해지는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고 무엇보다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웁니다. 또 조기 사망 시에도 남은 적립금은 상속되니까 원금 손실 걱정도 덜 수 있고요. 노후 자금만큼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가 중요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아, 양쪽 다 일리가 있어서 정말 어려운 선택이네요. 결국 이건 뭐랄까 당신의 투자 성향, 위험 감수 능력, 그리고 노후에 어떤 삶을 원하느냐 여기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군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 질문으로 돌아와서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50세 남성이고 지금 1억 원을 이 최저보증연금 상품에 일시납으로 가입한 뒤에 70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매달 실제로 얼마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살펴본 여러 소스의 예시들을 종합해보면요. 예상 수령액은 그 상품의 보증률이나 지급률, 또 가입 시점, 이런 거에 따라서 편차가 꽤 크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연금박사 유튜브 채널에서 제시된 예시를 보면요. 이건 비교적 최근 상품 기준인 것 같아요. 50세 남성이 1억 원을 일시납으로 넣고 70세부터 개시할 경우 월 107만 원 정도를 평생 수령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연간으로는 한 1284만 원 수준이죠. 반면에 조선비지 기사에 인용됐던 과거 DGB 생명의 오포보증 상품 사례에서는요. 똑같은 조건, 50세 남성 1억 일시납 70세 개시인데 연 900만 원, 즉 월 75만 원 수령으로 계상됐습니다. 와, 월 75만 원이랑 107만 원 차이가 꽤 큰데요? 네, 월 3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죠.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했던 이민수 대표의 최신 분석을 참고하면 최근에 경쟁력이 강화된 7% 보증 일시납 상품들이 나오면서 과거 상품들보다는 좀 더 높은 연금액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건 40대 남성 기준 예시였고 50대 남성의 정확한 금액은 개별 설계를 받아봐야 알 수 있고요. 와, 월 75만 원에서 107만 원 이상까지. 정말 차이가 크네요. 그럼 결론은 뭔가요? 뭘 믿어야 하나요?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회사에 어떤 조건, 보증이율, 지급률 등을 가진 상품에 언제 가입하느냐에 따라 당신이 받게 될 실제 연금 수령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것도 가능해 보이지만 연금 박사 주장 등을 보면 그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다는 점, 과거 사례 등을 보면 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가입을 고려하는 특정 상품에 개인별 맞춤 설계안을 받아서 예상 연금액과 세부 조건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비교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일시납과 월납 혹은 추가 납입의 유불리도 현재 시점 기준으로 반드시 따져봐야 하고요.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단리 7, 8% 최저 보증 종신 변액 연금보험. 와, 그럴듯한 숫자 뒤에 숨겨진 실제 복리 수익률 수준, 또 오직 종신연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핵심 조건, 5년마다 껑충 뛰는 독특한 연금 지급 구조, 그리고 비과세 혜택의 조건과 건보료 면제 혜택의 불확실성, 최근 바뀐 일시납과 월납의 유불리 비교,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연금과 고수익 투자 사이의 본질적인 고민까지. 와, 정말 깊게 파고들었네요. 맞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분명해진 것은 이 상품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7%냐 8%냐 하는 그 보증이율 숫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실제 당신의 노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상 연금액과 그 연금을 받기 위한 여러 조건들이 당신의 상황과 기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위험 감소 성향, 자금 유연성이 얼마나 필요한지, 건강 상태나 예상 수명 같은 개인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당신의 현명한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길 권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예측 가능하고 보장된 단리 기반의 평생 소득이라는 안정성을 얻기 위해 잠재적으로 더 높은 복리 수익을 추구할 기회와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상품이 요구하는 종신 수령, 중도 해지 불가와 같은 이런 엄격한 조건들이 내가 바라는 안정적이면서도 만족스러운 노후의 모습과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